금방 되긴 했겠지만 첫 번째 문제의 답은 3번, 2번의 답은 3번이고 8번 답은 2번이고 그럼 그 아래 렌즈 1번은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음 페이지에 3번, 2번, 그 다음에 2번, 3번 이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간섭 쪽 여기에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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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5번 이렇게입니다. 답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앞에부터 좀 볼 건데 어렵지는 않았죠. 지금 순특강에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이거보다 사실 더 어렵게 나오면 이제 좀 그 경우의 수가 딱 갈리는 문제가 나올 건데 이건 생각보다 경우의 수가 별로 안 갈리는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요거 혹시 질문 할 거 앞에부터 혹시 질문 한번 있는 거 한번 받아볼까? 질문부터 받아볼까? 그 18번. 18번 요거 18번 요거 말하는 거죠? 네. 전자기호도 요거. 그 다음 또 다른 거 질문 있으면 질문 또 받아볼게요. 19번이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오케이 여기 받아볼 거고 또 그 다음에 마지막 페이지 7번. 7번 7번 오케이 7번이고 내가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 이외에는 없는 거야? 뭐 6번 이런 거 낚이면 안 된다 이거. 그래서 법선 경계면에 법선 그어서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 이렇게 두어야 되는 거 이따 제가 한번 언급은 할 건데요. 어쨌든 그러면 여기 첫 페이지는 괜찮아요? 그냥 계산하면 된다 저거. 뭐 크게 어렵지 않더라고. 18번 같은 경우 자 1번이랑 2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단서는 뭐예요? 단서는 유도절의 세기도 같고 방향도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같아야 되냐면 델타 파이가 아예 동일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호까지 같아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x는 4m를 지날 때랑 0m를 지날 때 그 중점이 x는 0m 지나면 이제 여기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살짝 오른쪽 이동시켜 보면 이런 느낌이 될 거고, 이때 얻게 되는 거는 요만큼을 얻죠. 1의 자기장 세기 뭐 b0라고 할게요. 그냥 몇 배 되는지가 중요한 거니까. 그다음 요 방향 뭐 튀어나오는 걸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때 뭐 방향을 주어주진 않았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거 지정을 하시면 되는데 가령 저는 그래서 뭐 A 방향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A랑 같은 방향이다 그럼 A 방향, A랑 반대 방향이다 마이너스 A 방향 이런 식으로 풀말을 적용할 수 있게끔 그냥 저는 하는 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얘를 X는 4m 위치에 놓아보면 대충 이런 느낌 되잖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렸어. 잔상 그렸어. 근데 그랬을 때 델타 파이가 어디가 나오냐? 요 부분을 얻습니다. 얻는 넓이가 이제 여기서랑은 좀 다르죠, 지금. 여기선 잃어버린 넓이는 요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속력은 지금 앞이랑 뒤랑 속력 당연히 동일할 거니까 요 길이는 똑같을 것 같거든요. 델타 x는 똑같을 것 같은데 델타 y가 지금 다르잖아요. 어떤 느낌이 알겠어? 그래서 여기를 우리 맨 오른쪽 요 부분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라고 할 거야? ES라고 할 수 있겠지. 딱 2배가 되니까. 자, 그래서 1번 경우에 자, 이때는 어떤 걸 얻은 게 자, B0만큼 A 자기장을 얻었고 넓이가 얼마예요? ES만큼 얻었다. 요 넓이를 우리가 S라고 하면 요 넓이는 ES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가 지금 우리 델타 파이인 건데 그래서 X는 0일 때의 델타 파이랑 X는 4일 때의 델타 파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얘는 이제 이걸 잃어버리죠. 똑같은 자기 선속을 요만큼 잃어버리는 건데 이게 같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얻어야 돼요. 얼마큼? B0 A 4S만큼을 얻어야 된다. 그래야 같겠지, 그치? 그래서 얘가 얻는 거인데 플러스의 A 방향이니까 같은 방향이어야 돼요. 똑같은 방향이겠구나. 그래서 뭐 튀어나오는 거든 들어가는 거든 1번이랑 2번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면적이 사실은 S였잖아요, 그쵸? 근데 4S가 붙었잖아. 면적은 S니까 이 4는 어디에 붙어야 돼요? 자기장에 붙어야지. 4B0 A 방향 넓이 S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다. 그래서 2번 자기장은 4B0 A 방향 똑같은 방향. 그래서 1, 2번의 방향은 같다. 이렇게 붙어있고 니은 세기는 2가 4B0 1이 B0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둘 다 A 방향이잖아요, 그죠? 뭐 어느 방향인지 모르겠어. 어쨌든 튀어나오든 들어가든 둘의 방향이 똑같죠. 그래서 X는 0m 어디에요? 들어올 때랑 X는 8m 나갈 때 같은 영역, 같은 방향의 영역에 들어갈 때랑 나갈 때의 유도전류 방향은 서로 당연히 반대가 돼야 된다 라는 거. 니은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예. 이거
4번에서 그 18번에서 예. x가 중심 x가 4일 때 약간 이동하면 응. 원래 있었던 1번 구역에서도 잃어버리는 게 여기 있지. 그게 요만큼을 잃어버리죠. 그것도 생각을 해야 돼. 그걸 요걸 넣은 거죠. 근데 원래 있었던 영역에서 이동하는 것도 어. 그걸 고려를 해야 돼. 얻으면 얻는 부분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잖아. 그러면 자기 손속이 들어오는 영역이 있죠. 그러니까 없었던 자기 손속이 이만큼 생기는 거잖아. 근데 요 자기 손속은 있었는데 고리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그럼 빠지는 변화에 대한 것도 이제 세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정보를 닦아줘야 되죠. 얻는 것과 잃는 거. 그래서 똑같은 영역에서 가령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뭐 어떤 자기장 영역 1이랑 균일한 자기장 영역이 있어. 이 상태에서 얘가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였대. 그럼 자기 손속 변화량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건 거예요. 왜? 얻는 부분이 있지만 그 똑같은 걸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니까. 얻는 거랑 잃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럴 수는 있어. 가령 요 1번 영역에서 갑자기 이럴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어 있었던 이 루프가 갑자기 길이가 길어졌어. 넓이가 넓어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증가. 자기 손속이 증가하는 거야. 자기 손속이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그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튀어나온 방향이었어. 그럼 뭐가 들려요? 들어가는 자기장이 유도되는 거야. 반대로 고리의 면적이 좁아졌어. 그럴 때는 같은 방향이 유도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의 변화량을 다 따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페로네 법칙 V는 기전력이에요. 유도 기전력 V는 전압이다. 마이너스 N 델타 T분의 델타 파이 여기 나오는데 그 파이가 B 곱하기 S예요. 근데 이 델타 파이가 궁금한 거니까 사실은 곱되어 있는 것의 변화량 따질 거면 우리 곱셈미분법 나중에 뭐 이런 거 하게 되는데 앞에 있는 것 변화량 곱하기 뒤에 있는 것 그냥 더하기 앞에 있는 거 곱하기 뒤에 있는 거 변화량 이렇게 따지거든요. 그죠? 뭐 뭔지 알지? 여기를 뭐 B라고 했어 S라고 했어. 둘 다 조금씩 이만큼 변했네. 그러면 요 부분에는 요게 델타 B고 요게 델타 S니까 얘는 B 델타 S가 변화하고 그다음 S 곱하기 델타 B가 변화하고 사실은 여기도 있는 거지. 델타 B 델타 S도 있는 건데 그 둘 다 변화량이 매우 작다라고 간주하면 거의 0 곱하기 0 느낌이라 이건 거의 그냥 무시할 수 있어요. 요 두 항이 변화량이 되거든. 근데 이때 자기장이 어때요? 자기장이 균일한 자기장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델타 B가 그냥 자동으로 사라져서 자기장 곱하기 델타 S 요렇게 되는 거야. 델타 파이가. 그래서 면적의 변화를 따지는 거고 그랬을 때 요만큼의 면적을 잃어버리면서 요만큼의 면적을 얻는 건데 자기 손속이 들어오는 면적은 요만큼이라. 요만큼이라서 여기랑 여기를 면적을 다르게 곱해줘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오케이, 좋아요. 좀 좋은 문제였고 그 다음 또 다른 거 질문이 있었던 게 요 페이지는 전혀 없나요? 아니 실수로 틀렸어. 실수로 어떤 거? 하나 7번. 7번이요, 이거? 이게 디귿. 그쵸. 근데 파장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빨라지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 V는 F람다라서 진동수 고정이잖아. 그래서 E람다가 됐다는 건 EV가 되어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속력이 V보다 빨라질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2분의 1 람다였을 거예요.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이 구조는 대충 뭔지 알죠? 그렇죠? 여기가 R이라고 했을 때 R분의 X R분의 X가 입사각의 사인이 되죠. 사인 I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요 R이 고정이니까 R분의 Y가 굴절각의 사인이 됩니다. 뭐 그런 건 여러분이 캐치했을 거라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요거 위에 거 6번 이거 기억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건데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 그냥 무지성으로 풀다 보면 바로 틀려. 왜? 입사각이 세타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경계면에 대해 수직인 법선을 세우고 법선과의 각도예요. 그렇죠? 입사각 굴절각. 그래서 나오는 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원을 구해야 되잖아. 그게 뭐야? 코사인 세타원이죠. 사인이 코사인으로 뒤집어지는 거 여러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에 어디서 나오는지 내가 모르겠긴 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세타원이래. 그럼 사인 세타원은 R분의 Y잖아. 얘는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원이잖아. 얘는 요게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원도 마찬가지로 R분의 Y더라. 그래서 사인 세타원과 코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원이 같고 그 다음에 사인
아니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1은 코사인 세타 1이랑 같이 라는 거, 뭐 당연한 거라서 여러분 알 거라 생각해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9번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예요. 그래서 파장, 진폭, 진동수, 소리랑 다 같은 경우에 이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같은 위상으로 무조건 만나는 지점이 생겨요. 얘는 마루랑 마루가 어디서 만날 거냐? 속력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8칸 떨어져 있으니까 4칸씩 와서 여기서 만나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골이 끊어져 있는데 연속적으로 뒤에 계속 생긴다라고 했잖아. 요 골과 요 골 어디서 만날까요? 12칸 떨어져 있으니까 6칸 와서 여기서 만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0.5m? 요 지점은 무조건 같은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이 되겠죠. 델타가 0이에요. 무조건. 경차가 0이다. 위상차가 0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그러니까 근데 얘네들이 지금 변인 같지만 위상은 다른데 반대인 애들이거든. 그죠? 그래서 0 지점에서는 오히려 어떻게 되냐? 0에서 만나는 생각해보면 골이랑 마루랑 0에서 만나는 거거든. 0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쇄간섭 라인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하나만 따져도 돼. 그러니까 가령 보강간섭이 명확한 라인이 보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것도 간섭무늬인데 간섭무늬의 간격이 4분의 람다씩마다 발생해요. 그래서 요 중점으로부터 4분의 람다를 움직였어. 가령 친구랑 나랑 둘 다 10,000원씩, 지난번에 했었던 얘기 같은데 둘 다 10,000원씩 있었는데 내가 2,500원을 얘한테 줬어. 그럼 얘는 10,000원이 있었지만 2,500원 증가해서 12,500원이 됐고, 난 10,000원이 있었지만 2,500원이 감소해서 7,500원이 돼서 둘의 돈의 격차는 0에서 5,000으로 늘었어요. 얼마를 줬을 때? 2,500을 줬을 때. 그래서 왼쪽 파동으로부터 우리가 오른쪽으로 4분의 람다 가면 왼쪽 파동으로부터는 4분의 람다가 멀어지지만 오른쪽 파동으로부터는 4분의 람다가 가까워지기 때문에 경로차가 델타가 2분의 람다가 됩니다. 그럼 상쇄간섭이죠. 무조건. 반파장 차이 나니까 때려주고도 상쇄간섭 라인. 그 다음에 상보가 얼마마다? 0.5cm마다 지금 존재하는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강간섭 라인은 0.5 라인, 0.5, 1.5, 2.5. 그 다음에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5가 보강간섭 라인이네요. 그 다음에 정수점들은 다 상쇄간섭 라인이네. 그래서 제가 파란색 보강간섭 라인은 6개인데 진폭이 2cm인 지점 물어봤잖아요. 근데 지금 진폭이 얼마야? 1cm지, 그치? 그럼 진폭이 2배가 됐다라는 거는 같은 진폭끼리 뭐 했어요? 딱 보강간섭으로 만나는 지점. 그러니까 완전히 동일한 위상으로 만나는 지점이 딱 보이죠? 거기는 진폭이 2cm로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아까 말씀드렸냐면 정상파라고 불러요. 정지한 것처럼 보이는 파동인데 우리 빨간색 상쇄간섭 라인들이 생기죠? 이걸 나중에 뭐라고도 하냐면 마디선이라고 해요. 요 지점은 안 움직여.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변이를 보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얘가 가령 여기가 0이고 0이죠? 무조건 0이지? 그래서 얘가 진폭이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바로 옆에 있는 보강간섭은 사실 얘랑 반파장 차이 나잖아. 뭐 어떻게 돼야 돼? 얘는 이렇게 마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가는 거.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까지 갈 때 얘는 마이너스 2까지. 이렇게 된 상태잖아요. 이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될 거예요. 봐봐.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될 거야. 이해됐어? 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될 거야. 봐봐. 이렇게 될 거야. 또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거 파동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 같아 보여요? 안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정상파라고 불러요. 다 지워졌지만 이해했죠?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4개가 되겠고요. 6개 쏘리 6개가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 그러니까 20번은 밑에 있는 건 똑같은 문제였죠, 그쵸?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자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스크린에서의 길이라고 봅시다. 요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델타 X라고 부르는 거 있었잖아요. 델타 X는 이거 뭐였어요? 간섭무늬 간격이라고 부르고, 뭐였냐면 밝은 무늬 사이의 간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요 밝은 무늬 하나 보이죠? 그쵸? 그다음부터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요게 우리가 델타 X인 거예요. 근데 밝은 무늬와 밝은 무늬는 위상차가 얼마나 나냐면 람다만큼 나죠. 그쵸? 델타 X는 뭐였어?
D분의 L 곱하기 람다였잖아요. 근데 이 스크린에서의 길이는 그냥 기본 일반항으로 나타내면 D분의 L 곱하기 위상차예요. D분의 L 곱하기 위상차예요. 이게 여러분 학교에서 이 부분 진도 아직 안 나왔죠? 그치? 나가게 된다면 작년까지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거를 유도를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한테 시키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아마 보여주실 건데 가령 우리 OP 선분의 길이를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야. OP 선분의 길이가 어떻게 계산되냐? 자, 우리 지금 나오는 게 자 여기 있어요.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슬릿 1, S1이 있고 S2가 있잖아요. 그래서 경로차라는 게 S1에서 P점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S2에서 P점까지 가잖아요. 그죠? 이때 두 선분의 길이차를 따진다는 거야. 자, 그럼 그 두 선분의 길이차를 어떻게 따지냐? 자, 여기서 수선의 발을 그어볼게요. 자, 그럼 여기가 경로차가 돼요. 이거 맞아 틀려? 아닌데? 아니야. 왜? 이 두 선분 길이 같아? 안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냐? 각이 좁을 때는 같을 수 있다. L이 겁나 길다면, 스크린까지 거리가 길다면 거의 같은 거 아니냐? 각이 좁으니까. 그러니까 근사 1이에요. 그러니까 방금 한 근사는 뭐냐면 요 두 길이를 같다라고 간주한 거야. 그러니까 빗변이랑 밑변 같다고 간주한 거예요. 개소리죠. 말도 안 되는 건데 근사한 거야. 그러면 경로차가 어디냐? 이거야. 근데 이 경로차는 어떻게 나타나냐? 자, 여기에 각을 뭐 세타라고 한다면 여기가 슬릿 길이 D잖아요. 그죠? 그 다음 그래서 D분의 경로차가 사인 세타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경로차는 D 사인 세타네. 그치? 이거는 이제 크게 문제는 없어. 괜찮을까요? 그치? 자, 그 다음에 그럼 이 사인 세타를 어떻게 따질 거냐? 사인 세타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알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보니까 요게 L이고 요각이랑 거의 같은 거 아닌가요? 안 같아요. 안 같지. 근데 이것도 또 근사합니다. 요각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근사를 해요. 자, 그래서 요각 세타의 뭐는 알 수 있냐? 탄젠트 세타가 L분의 OP가 돼요. 선분 길이가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세 번째 근사. 근데 각이 작을 때 세타가 작을 때 0 근처일 때 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로차가 D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근데 얘는 사실 아니죠. 근사였죠. 근데 얘는 뭐랑 비슷할 거냐? D 탄젠트 세타랑 비슷할 것 같아. 근데 그거는 D 곱하기 L분의 OP가 돼요. 그게 경로차가 됩니다. 그래서 간선무늬 간격 OP 같은 경우 이 경우엔 간선무늬 간격은 아니죠. 그쵸? 근데 어쨌든 이 스크린에서의 선분의 길이 OP는 D분의 L 곱하기 경로차가 되고요. 근데 이때 간선무늬와 간선무늬의 간격은 경로차가 람다일 때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간선무늬 간격 델타 X는 경로차의 한 파장을 넣습니다. D분의 L 곱하기 람다 이렇게 유도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막 외울 건 아닌 게 근사를 떡칠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명은 아니야. 근데 각의 세타가 충분히 작을 때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근사다 이렇게 하고 접근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거 스크린에서 선분의 길이는 D분의 L 곱하기 위상차인 거 기억해 놓읍시다. 이거 스크린에서 선분의 길이는 D분의 L 곱하기 위상차.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의 위상차. 위상이 다를 거잖아. 델타가 다를 거잖아. 위상차의 차이라고 해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5점은 위상차가 0이고 P점은 위상차가 이제 여기서는 얼마야? 세 번째 어두운 문이니까 2분의 5람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OP는 뭐냐면 OP는 D분의 L 곱하기 2분의 5람다야. 인 거예요. 됐죠? 근데 문제가 뭐 하자는 거냐면 자, 람다도 바꾸고 D도 바꾸고 L도 바꿀 거예요. 각각 하나씩 바꿔볼 때 이때 P랑 Q 사이인데 P는 어디냐? 여기고 Q는 여기에요. Q는 P랑 반대되는 점이죠. 그러니까 그냥 대칭점이죠.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3개인 경우를 물어보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강 간섭은 그러니까 5점. 당연히 일단 중심에는 때려 죽어도 보강 간섭이 생겨요. 보강 간섭이 무조건 생기지. 이거 너무 두꺼운데. 중심에 여긴 무조건 보강 간섭이죠, 그죠? 경사가 죽어도 0이야. 가령 이럴 수는 있어. 그 두 슬릿에서 위상을 반대로 출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무조건 상쇄 간섭인데 그게 아니라 두 슬릿에서 위상이 같게 출발했다고 한다면 5점 무조건 보강 간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때 어떻게 됐냐? 세 번째 아니다. 세 개인 경우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세 개인 경우. 그러니까 첫 번째 보강 간섭 무늬가 여기 생길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P보다 어떤 거예요? 먼 거지. 그럼 안 되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밝은 무늬가 P보다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P보다는 가까웠게 들어와야 되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간섭 무늬까지의 길이, 그러니까 간섭 무늬 간격 델타 X가 뭐보다? 선분 OP보다 짧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 오케이? 다시 간섭 무늬 간격 델타 X잖아요. 첫 번째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이 뭐보다? OP보다 짧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델타 X가 뭐보다? OP보다 짧으면 돼? 짧으면 끝나? OP보다 짧기만 하면 돼요? 짧기만 하면 된다는 건 이 의미야. 이거보다 짧으면 그냥 이렇게도 하나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이게 안 되잖아. 그럼 세 개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한 개는 그려지는데 두 개는 그 다음번에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 첫 번째 그린 게 자 절반보다는 어때야 돼? OP선분의 길이. OP선분의 길이의 절반보다 작으면 두 번째 게 반드시 들어오잖아, 그쵸? OP선분의 길이 절반이 있는데 그거보단 어떤 거야? 이렇게 커야 된다는 거지. 간선무늬 간격이. 이해됐어? 이거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돌려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해설지에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라기보다는 이렇게 내면은 야 진짜 미쳤다, 엄청 어렵다라고 들을 수 있지. 근데 학교에서 요 파트에서 뭔가 어려운 문제를 하나 내야 된다면 이렇게 낼 수 있다는 거 알아만 두세요. 이거는 물리2 수능 특강에 있는 거야. 물리원 내용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전 교육과정 1호 전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이 안 하던 건데 근데 내신에 이런 게 안 나왔냐? 가르쳐주고 냈어. 그래서 이런 걸 좋아하던 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니긴 하거든. 근데 수험고도 이런 걸 아예 안 물었냐? 그러진 않았던 거로 기억. 망포고는 이걸 딥하게 다루진 않았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이번에 어떨지 몰라. 이번 교육과정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델타 X가 OP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2분의 1 OP보다는 커야 이 사이에 하나만 있게 되는 거예요. 2분의 1 OP보다 작아버리면 아주 많이 생겨버리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근데 OP가 뭐였어? D분의 1 곱하기 2분의 5람다 였잖아요. 근데 2분의 1 OP에는 D분의 1 곱하기 4분의 5람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쵸? 간선무늬 간격 델타 X를 잡으면 그게 4분의 5 곱하기 D분의 1 람다에서 2분의 5 곱하기 D분의 1 람다 사이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여기다 써볼게. 델타 X는 4분의 5 모시기부터 2분의 5 모시기까지야. 그죠? 근데 이제 2번은 어떻게 되냐, 기억. 단색광의 파장을 뭐로 바꿨어? 3분의 5람다로 바꿨어요. 그럼 델타 X 프라임은 D분의 1 곱하기 3분의 5람다야. 그러면 4분의 5랑 2분의 5 사이에 3분의 5가 들어가지. 그쵸? 둘 다 셋 다 분자가 5니까 4, 3, 2니까 당연히 사이에 들어오겠죠. 기억 맞고. 슬릿 간격을 3분의 2D로 바꾼다. 그럼 델타 X 2 프라임은 3분의 2D 분의 L 람다니까 2분의 3 곱하기 D분의 L 람다라서 4분의 5보다는 2분의 3이 크죠? 2분의 5보다는 작지? 그럼 2분의 3이 여기 들어가네. 맞아. 디귿 스크린까지의 거리를 2L로 바꾼다. 델타 X 3 프라임은 이 D분의 1 곱하기 2람다예요. 그래서 2가 4분의 5보다는 크고 2분의 5보다는 작지. 들어가네요. 길이 하고 5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 범위를 잡는 거야. 범위 어떻게 잡는다고? 근데 문제에 따라 다르지. 주어진 조건에 따라. 근데 이 경우는 지금 뭐라 했어? 보강 간섭이 세 곳에서 일어나려고 한다면 그러면 당연히 중점에선 당연히 하나 일어나는 거야. 그치? 그러고 나서 OP 선분 사이에 하나는 들어와야 되는데 두 개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야, 조건이. 그치? 그래서 OP 선분 길이보단 짧아야 하나가 들어오겠죠? 그 다음에 OP 선분의 절반보다는 길어야
두 개가 안 들어오겠지. 두 번째 게. 그치? 그 조건으로 부등식 만들고 그 안에 새로워진 간선무늬 간격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알겠어요? 좀 어려운 문형이다. 이 7번 강조.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혹시 뭐 찝찝했었던 거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시면 한번 볼 건데 딱히 없나요? 자, 요 정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하니까 다른 거 뭐 해설치 보면서 이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 정도까지 하고 우리 지금 쉬었다가 8시 6분이나 8시 16분에 마주 시작할게요. 고생했습니다.